안녕하세요, 땡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의 최고의 핫스팟, 정말 불타오르는 난로 앞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경도 쓰고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피드백과 그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청자라면 궁금할 것 같아. 왜 땡볼 너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17년 동안 미국 회사, 유럽 회사, 그리고 미국, 한국 번갈아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리더들과 함께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 저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 대한 피드백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인재에 대한 평가나 개발, 관리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들을 제가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피드백 3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미국 회사에서 듣는 피드백, 첫 번째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익시큐션,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막상 out of box thinking이라고 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묻거나 아니면 큰 그림을 얘기를 시작했을 때 약간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혹은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굳이 챌린지, 그거에 의견을 달거나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 그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순응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떨어진 임무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지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굳이 묻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별로 안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숙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이 듣는 피드백 첫 번째, 디테일이 강하고 실행력이 강하지만 뭔가 큰 그림을 묻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뭐 없던 거를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좀 당황한다. 그런 것이 첫 번째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논리적인 전개 혹은 설득력 있는, 컴펠링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설득력인 이야기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일 잘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두괄식, 위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백그라운드, 배경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 이러해서 이래요 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익숙해져 있는데 서양의 그 청자들은 사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괄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직접 화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간접 화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나 컨텍스트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미팅이나 원원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굳이 질문을 많이 하거나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를 쉐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똑같은 얘기 하기 싫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 너무 싫고 저 정도는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 아니면은 남들 앞에서 여러 명인데서 하는 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인데 나중에 들어오는 피드백은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혹은 이 일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해를 잘 못한 거 아닌가? 왜 조용하지? 이런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일 잘하고 하지만 리더로서 레디가 돼 있냐? 혹은 뭔가 밸류를 애대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리더들이 퀘스천을 하는 거죠. 걔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물론 이런 성향을 가지지 않는 훌륭한 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의 17년의 경험에서 제가 같이 일했거나 혹은 관찰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피드백을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이야기는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피드백이 어떤 out of box thinking,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디테일이 강하거나 실행력이 강한 만큼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법은 사실 이거에 대한 유튜브만 3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렵지만 항상 내가 일을 할 때 5분씩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바쁘게 내가 빨리 일을 쳐내야 되는데 언제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왜라고 묻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과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의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5분씩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자. 그게 첫 번째 대처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논리적인 이야기 전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스마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무조건 2갈식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처음에 빡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땐 1, 2, 3로 넘버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넘버링이라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스킬 같지만요, 두 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도 누가 1, 2, 3로 얘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요, 한편으로 더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이 정리된 사람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메인 아이디어 다음에 1, 2, 3로 넘버링을 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메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넥스트 스텝이나 다음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정리된 전략적인 사람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과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언부언이 아닌 그것에 대한 대처법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존재감. 굳이 똑같은 얘기하기 싫고 나대거나 이런 느낌을 주기 싫어서 필요하지 않은 말 외에는 안 했을 뿐인데, 졸지에 조용한 사람, 의견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처법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목소리를 낼까?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고, 굳이 나도 아는 내용이고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싫지만 나의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미팅이나 앞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넥스트 스텝으로 이걸 하라는 거지? 이렇게 내가 오늘의 미팅을 마치 랩업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넥스트로 이걸 하라는 거지 라는 메시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컨버세이션에 있어서 하나도 놓친 게 없고 정리도 잘하고 넥스트까지 보는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뭐 사실 듣고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그걸 기억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또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3가지를 항상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땡볼 채널 너봉.